안녕하세요, 라이 아빠입니다. 저는 여행 유튜버고요. 저는 가족여행 다닐만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대한 장단점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영상을 찍다 보니까 매번 비슷한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직접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좋았던 점, 나쁜 점, 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그럼 함께 하실까요? 자, 제가 보통 찍고 있는 장단점 영상들을 보면요, 제가 크게 5가지 이야기를 매번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날씨. 두 번째는 편의시설과 볼거리. 세 번째는요, 교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네 번째는 언어. 다섯 번째는 주로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그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날씨입니다. 자, 12월 달은요, 말레이시아 우기예요.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야, 우기 때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는데 굳이 거길 가야겠냐? 하지만 정말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여태까지 코타에서 스케줄이 꼬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주로 오전 중에는 맛있는 거 찾아 먹고 쇼핑센터 왔다 갔다 하다가 12시 넘어서는 저희가 수영을 하거든요. 비가 확실히 내리긴 내립니다. 근데 수영을 하고 나면 보통 오후 한 3, 4시 정도가 되는데, 그때쯤이면 조금 피곤해서 호텔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단 날씨는요, 따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12월 달에 동남아 오는 이유가 뭡니까? 추위를 피해서 따뜻한 날씨를 느끼기 위해서 오잖아요. 지금 12월 달에 코타의 날씨는 정말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실 5월, 6월 이때 태국이나 베트남 가면 더워 죽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습도가 없고 정말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저 지금 한 1시간 정도 이 동네를 걸어 다녔는데도 물론 땀이 나긴 납니다. 땀이 미친 듯이, 지난번 대만처럼 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에어컨 시설이 진짜 너무 빵빵합니다. 산유국이라서 그런지 진짜 어딜 가나 에어컨이 너무 시원하다 못해 춥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반팔 반바지 챙겨 오는 것도 좋지만 그 위에 겉옷 같은 거 하나는 꼭 챙겨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두 번째는 볼거리와 편의시설인데요. 사실 저희는 코타에 약간 휴양을 하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호텔을 돌아다니면서 수영과 쇼핑센터를 즐기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코타에 볼 것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2개의 큰 모스크가 또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블루 모스크가 그렇게 또 멋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희가 이번 여행에 모스크를 스킵한 이유는 저희가 얼마 전에 브루나이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브루나이에서 그 황금 모스크 끝판왕을 보니까 다른 모스크는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스킵을 하고요. 자, 여기서는요, 주로 쇼핑센터 위주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자, 이마고몰, 한국처럼 그렇게 아주 엄청난 몰은 아니지만 그 안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먹을 것도 있고 편의시설도 있고 나름 괜찮습니다. 또 두 번째는 수리아 사바몰, 역시 쇼핑센터입니다. 비슷해요. 좋아요. 참, 그리고 쇼핑센터에는요, 별로 그렇게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주로 먹거리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코타에서 느꼈던 정말 불편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물가가 다른 건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체감 물가는 솔직히 한국보다 약간 싼 정도인데, 아빠가 좋아하는 술 너무 비싸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저는 태국에 있을 때도 술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긴 더 심합니다. 왜냐면 무슬람 나라라서 원래는 술 금지예요. 근데 이제 관광객들을 상대로 술을 파는데 거기다 세금을 왕창 때려 매겨가지고 라빠처럼 맥주를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거리는요, 바로 야시장입니다. 필리핀 마켓,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은 거기 음식들 쭉 팔거든요. 거기서 먹으면 정말 맛있고요. 사실 이 나라가 과일의 나라이기 때문에 엔간한 망고는 진짜 미치도록 맛있습니다. 너무 아쉬운 건 지금 망고스틴 시즌이 아니라서 저희가 망고스틴은 못 먹었어요. 그리고 두리안의 나라. 네, 아시겠지만 두리안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두리안을 도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릴 곳이 바로 해산물 식당입니다. 해산물 식당은 바로 여기에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건데요. 자, 해산물 식당 진짜 제가 여태까지 동남아를 다니면서 느꼈던 그 모든 음식의 패러다임을 바꾼 바로 그런 곳이에요. 또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멋진 석양입니다. 이것을 보러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와요. 지금 현재 여기는 완전 핫스팟입니다. 뒷모습 찍어줘. 명!
자, 그러면 세 번째 제가 코타에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통인데요. 사실 교통은요, 렌트카 코타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관광 중심지들이 사실상 다 모여 있거든요. 자, 한국 사람들, 뭐 다른 관광객들이 주로 모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사실 이 워터프론트를 중심으로 그 앞에 뭐 메리어트 호텔도 있고요. 그 뒤에 힐튼 호텔도 있고, 그 앞에는 필리핀 마켓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면 이마구 몰도 있고, 다 위치가 거기입니다. 사실상 걸어 다닐 수 있는 충분한 거리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약간 조금이라도 덥거나 불편하면 다들 택시나 그랩을 부르겠죠. 하지만 저희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강행군을 펼칠 때는 항상 걸어 다녔거든요. 저희는 브루나이까지 일단 렌트카를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사실 차를 며칠 빌리긴 했었는데, 교통 그냥 그랩 부르시면 요즘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 교통은 굳이 렌트카 할 필요 없다. 그냥 가까운 거리는 그랩을 타고 다니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코타에서 느낀 점 네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문화와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말레이시아는 총 3가지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말레이어, 두 번째는 영어, 세 번째는 중국어예요. 약간 조금 의아할 수도 있는데, 중국어는 왜냐, 이 말레이의 경제를 지배하는 거의 한 80%가 화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 약간 좀 레벨이 있어요. 최상위급 사람들은 중국어를 씁니다. 왜? 화교계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영어를 구사하는데, 영어를 구사하는 능력 자체가 상당히 수준급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꽤 많은 동남아를 돌아다녔는데 그 중에서는 단연 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브루나이도 마찬가지로 영어를 굉장히 잘했는데요. 이 말레이 사람들 영어 너무 잘해가지고 저와 커뮤니케이션 같은 거 할 때 너무 편했어요. 저는 늘 얘기를 하는데, 영어가 잘 통하는 곳은 항상 저한테 어드밴테이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걱정 안 하시고 마음껏 하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여기 사람들은요 한국말도 정말 잘해요. 지금 제가 있는 이 마젤란 호텔은요 웰컴 투 코리아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거의 진짜 한 90%가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3층인가? 아니야. 근데 하나 올라가야 되나? 식당을 오래 다시 처음에 코리아. 3층이었는데 아직 걔가 3층이라고 그랬는데? 3층에 올라오그랬는데 예전에 3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는 이 정도로 많지는 않았는데, 와, 정말 한국 사람들은 말레이시아를 정말 좋아하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호텔이나 이런 데서는 한국어도 잘 통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코타키나발루에서 느낀 5번째를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음식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음식에 대해서는 조금 짧게 얘기를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트남 음식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갈 때마다 늘 하는 소리가 베트남 음식이 최고다, 너무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요, 이번에 좀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베트남, 그리고 또 태국, 뭐 대만, 뭐 일본, 아무튼 동양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먹는데, 사실 태국 음식도 정말 맛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단연탑은 베트남이었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음식에 대한 패러다임이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코타에서 이 해산물 식당을 갔었는데, 진짜 미쳤습니다. 미쳤어. 자, 오늘 순위를 매기자면요, 저한테 당연 으뜸은 블랙빈 소스가 넘버 1이고요. 두 번째, 예외로 선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오징어 튀김입니다. 오징어 튀김이 2등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 소스, 이 소스. 자, 이게 맛있는 이유는요, 이 오징어 튀김을요 이 소스에 담가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고요. 게살볶음밥은 그냥 거들 뿐. 하지만 오늘 실패는 바로 이 조개입니다. 칠리 소스 조개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요 칠리 소스 조개는 비립니다. 자, 나머지 다 맛있어요. 하다못해 맥주도 칼스버거 맛있네요. 여기서 접했던 해산물 음식들은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동남아 음식 중에 과연 탑이었어요. 그 중에서 최고는 블랙빈 소스를 이용한 이 게요리. 한국 사람들은 칠리 크랩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빈 소스가 제일 맛있었고요. 그리고 또 웻 버터 소스, 진짜 미칩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리고 제가 그 경험했던 야시장에서 그 치킨과, 그리고 또 거기서도 접했던 음식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말레이가 동양 음식 탑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베트남 음식은 약간 좀 데일리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말레이 음식은 약간 요리, 그러니까 요리는 말레이가 탑, 일상적인 음식은 베트남이 최고라고 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무튼 음식
따봉. 자, 이상으로 제가 코타키나발루에서 좋았던 점들을 쭉 얘기했는데요.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5등 서비스가 너무 느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약간 좀 빨리빨리 문화에 많이 적응이 되었고 빨리빨리 문화가 되지 않으면 좀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곳은요, 빨리빨리 문화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5가지를 주문을 하면 첫 번째 음식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음식이 나올 때까지 약간 5분, 10분, 때로는 10분, 아예 아니면 주문이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더블 체크 해야 돼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 하면 여기에 서비스는요, 약간 성질 급한 사람이 우라통 터져서 죽기 일보 직전에 나오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주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바라시면 안 돼요. 이 점 주의하시고요. 동남아는 아무래도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 사람들이 좀 느릿느릿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짜 가장 아쉬운 부분, 제가 늘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유튜버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인터넷인데 진짜 말레이시아 인터넷 진짜 쉐입니다. 너무 느려요. 이제 현지인 친구를 여기서 그 그랩을 타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친구도 얘기를 합니다. 말레이시아 인터넷은 인도네시아보다 느리다. 하다못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정글 안에서도 이 인터넷이 나름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말레이시아요? 지금 코타키나발루 시내 한복판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도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는데 10시간, 20시간 걸립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빠니보틀님에게 사실 이번 여행 오기 전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저 빠니보틀님, 아니 근데 이런 오지나 동남아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어떻게 올리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번 물어봤거든요. 빠니보틀님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빠니보틀님은 그냥 노트북에다가 인터넷 연결하고 그냥 켜놓고 10시간, 20시간 그냥 기다리신대요. 저도 그걸 해봤어요. 답답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진짜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빠니보틀님 따봉입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좋았던 부분과 안 좋았던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땠나요? 아직까지 라이아빠를 구독 안 해주셨으면 약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우리 같이 여행하자고요. 감사합니다.